예, 5.18 망언 사태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전대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어제 대구에서 열린 2차 합동연설회는 환호와 지지가 아닌 야유와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5.18 망언 사태와 관련해서 첫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18일인가요?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8일이죠, 8일. 예, 8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열흘이 지난 거죠. 그리고 정치권이 좀 잘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지 국민들의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초기에는 미온적으로 하고 중간에는 조금 이제 그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다가 최근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민민주주의냐, 이렇게 징계 요구, 제명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여야 사당의 요구를 지금 묵살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일각의 그런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밝힌 거다라고 보는 거고, 지극히 상식적인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정의 그 농단 세력이 국민을 그런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다. 그리고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라는 표현, 다소 단호한, 좀 수위도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당 지도부가 공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명 조치를 하고, 나머지 두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징계에 예정이 돼 있고, 아마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국회에서도 또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제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국당 반응 별로 안 좋네요. 대통령이 꼭 그런 이야기까지 하셔야 되나. 우리가 다 반성하고, 우리 당의 입장이 그 5.18 민주화 운동은 그 역사적으로 이 법적으로 이미 평가가 내려졌고, 그에 반하는 일부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이게 우리 당의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다 밝혔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행위다, 이렇게 바로 이제 반응이 나와가지고, 요 직전까지도 대통령 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공시화한다, 이런 이제 원래는 그냥 반성하고 사과하고 쭉 가다가 계속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제 물고 늘어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하니까 지나친 정치 공채다, 이러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직접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이요. 지금 자유한국당 전체를 놓고 비판한 것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내 그 일각의 주장, 그러니까 북한군의 개입설이나 아니면은 그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발끈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어저께 윤리위가 소집됐는데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총을 열어서 제명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5.18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초기의 대응이 미온했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나경원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는, 5.18에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식의 그 지금 미온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어떤 진정성인 문제, 그러니까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 어떤 소매적 정치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헌법 허용하는 수위를 넘었다고 대통령이 판단해서 11일이 지난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까지 이야기했는데. 일부 보도도 나왔지만은 예를 들면 대구 한국당의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 대구하고 광주하고 서로 이제 자매도시이기도 하고 교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자매도시의 시민들이 이 문제로 이제 상처받았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한테 유감 표명하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일부에서는 그 지역의 일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뭐 권영진 시장 물러가라고 그러고 전당대회장에 플래카드 내걸고. 맞습니다. 자, 조 의원님, 예. 권영진 대구시장 이야기하면서 대구 민심까지 이야기를 좀 하던 중이었는데 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이든 5.18 민주화 운동이든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든 온 국민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다루고 해야 될 사안들이 정치 바람을 타게 되면 정치의 손을 타게 되면은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갈등이 생기고 정치 그 사안 자체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데 정치적으로는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요. 정당이라는 건 선거를 가지고 선거에서 경쟁하는 관계고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당들이나 정치가 이게 개입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나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의견도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동의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을 탈피해가지고 광주든 대구든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을 이제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장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를 뽑아준 그 지역에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일수록 정치적 입장,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국가적 차원, 국민적 차원, 역사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노력이 여야 어느 정파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진 시장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댓글을 살펴봤더니 좀 비판 댓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역 갈등 얘기도 했고요. 5.18에 대한 인식 차이도 많이 좀 드러났었거든요. 일단은 권영진 시장의 얘기는 지극히 아까 말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일부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각의 주장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에 심취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용섭 강주시장이 또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공감을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대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를 놓고 해석할 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만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대구와 그다음에 60대 이상 그다음에 20대 층에서도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5.18과 관련된 망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지율이 급격히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특히 이 전당대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야 될 정당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은 채 지금 5.18 망언을 놓고 누가 더 경쟁적으로 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어저께 대구에서는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그 다음에 이제 자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시위성 언어들이 막 폭발적으로 분출이 됐는데 제가 볼 땐 대구에서의 이런 정서는 이제 긍정적인 것과 또는 5.18 망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다. 물론 댓글에 대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 이것은 굉장히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권영진 대구시장 정도에서 이렇게 입장을 낸 것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래도 그런 그러니까 자성의 목소리가 있구나. 물론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김현철 전 김영삼 대통령 아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좀
그 자성을 촉구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한국당 지지율, 특히 보수층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들 많이 분석이 되는 60대에서의 지지율도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5.18 관련된 목소리도 좀 강하게 나오기도 했고,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자체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영남 지역에서 빠르게 이제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제 빠른 속도로 전국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뚝 떨어지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5.18 이런 발언 논란 과정에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해석은 어렵겠지만은,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자유한국당 지지계층 지역에서 한국당 내부의 이런 상식에 안 맞는 주장들, 그리고 거친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율을 까먹는 행태, 이런 것에 그런 개념 없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거나, 또 당이 그런 걸 제대로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질서도 없고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런 이제 지지율 일시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시적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당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되면은 지금 언급하신 대로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에 어떻게 보면 꽂힌, 그리고 지지율 반등을 더욱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걸 기대하고서 심지어 전당대회 연기론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전당대회가 일부 지지 후보의 지지 계층들이 그걸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해가지고 여권 또는 이제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보수층의 한국당 지지자들조차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는 이 일이 지속이 되면은 이 하락이 올라가던 게 주춤하고 떨어지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중요한 분수령에 있다. 또 이 전당대회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국민들 보기에 박수 칠 만한 전당대회를 치러내며, 거기서 뽑힌 지도부가 얼마나 기대할 만한 지도부가 뽑히며, 그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가는가 여부에 따라서 한국당이 총선 앞두고 다시 살아나는가, 또 지난번에 그 실패를 반복하는가가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한국당 전대회를 좀 자세히 짚어보려는데,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말씀 위원님께 하셨잖아요. 전대 상황이 굉장히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제1야당의 전당대회, 축제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저렇게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은 제가 처음 목격을 했거든요. 저게 이제 한국당 이후에 전대가 끝나고 나서라도 상당히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어저께 대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물러나라고 한 것, 그다음에 대구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플래카드가 걸렸다는 건데, 저분들이 이제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전당대회 장마다 가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난감하고, 또 하나가 그 한 축에 이제 또 지만원 씨가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또 이제 항의 시위를 해서 또 거기서도 또 욕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저 흐름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을 무효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전당대회 장에서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야유, 욕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안에서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런 흐름을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려 좀 이렇게 저런 흐름에 대해서 걱정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고, 대통령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간다면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이 돼도 저런 그 좀 아주 급격한 그 흐름을 막아낼 그런 능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와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국민 정서에 동떨어지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가짜 뉴스를 양성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당대회를 치르는 주최 측에서 일정 정도 그런 제어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주장한 것에 대해서 묵과하는 것은 이후에도 저희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황교안 후보는 통합을 주장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외연 확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저게 이제 좀 먹히려면 대회도 그런 모습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허공에 대한 외침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통합과 외연 확장 저런 모습이라면? 당이라는 것이 특정 지지자들의 그런 행동에 의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장악이 되고 정상적인 대회가 진행이 안 되고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진단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의 연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후보들의 연설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뭐 난장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전당대회 정상적인 전당대회와 또 당 대표 지도부 선출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 가장 중요한 대회를 정상적으로 못 치르는 정당이라는 그렇게 질서도 없고 통제도 안 되고 기강도 엉망인 이런 정당이라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의 보수 정당이 처한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고 이 당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을 안고 가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당에서 저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그 난장판으로 만드는 분들은 딱 한 사람의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당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보수 진영까지 다 통합을 해야 그렇죠. 자기들이 말하는 현 정권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통합은 그냥 이 당 안에서도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못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설 듣기 싫다는 거고 나머지 후보들 오세훈 후보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욕설을 했지만 황교안 바깥에서는 굉장히 강경보수라고 이야기되는 황교안 후보의 조차도 이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용할 수 있는 건 정말 좁은데 그 나머지는 다 적이 되는데 그 좁은 세력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며 어떻게 표를 얻으며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겨야 되고 이겨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전당대회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난장판인 전당대회 모습은 더 이상 안 보여주는 것이 당력을 좀 총결집해야 될 그 문제라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전당대회 연설회장에서는 사실 김진태 후보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원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좀 우세한 게 아니냐라는 대세론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어제만 놓고 보면 사실 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거든요. 이거 전대 결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당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대의원가 이제 그 지역마다 연설회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의원 이제 뭐 그 뽑는 분들, 그러니까 그 시장, 도당 위원장 뽑는 선출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대의원이 있고 뒤에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돼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시도당 개편대회가 치러지고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저분들이 다 당원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진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꼭 김진태 후보를 찍는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열기에 도취돼서 김진태 후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즐긴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결과치가 지금 현재 현장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70%가 당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국민이 선출하는 거고 그리고 70% 중에도 한 50% 가까이 영남의 당원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지도
후보가 지지도로 연결된다고 놓고 보면 사실은 김진태 후보가 그 자극적인 행동, 그다음에 자극적인 말로 언론이나 국민들 일각에 관심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지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 시민들이 지금 김진태 후보의 저런 잘못된 역사인식과 왜곡된 발언 때문에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집회를 열어서 춘천을 떠나달라라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호응을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입당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내에서 이제 그 추계를 해보기에는 한 8천 명 정도가 입당 원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뭐 이중으로 냈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당, 뭐 대한애국당이라든지 다른 당적을 정리를 안 하고 냈다든지 이런 이제 결격이 있어가지고 일부가 이제 입당이 안 받아들여지고 나머지가 받아들여지는데 8천 명 다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당원 수가 지금 공식적으로 37만 8천인가 그 정도 됩니다. 거의 40만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8천 명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2%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운데다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더 비호감,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그 후보가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욕설 한 분들이 저희 지지자들이었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본인도 자칫 잘못하면 저런 그 과도한 검도를 벗어난 행동이 오히려 나한테 역풍을 맞을 수가 오히려 있겠죠. 감 표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것이 대세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인가 합동 연설회가 더 남았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5.18 망언 논란 뭐 역시 뭐 이 문제로 한국당의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런 건 뭐 사실일 텐데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좀 역공에 나선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내용인데 검찰 수사 결과가 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서는 악재가 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한국당의 역공 이건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동안 이제 한국당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을 해서 물론 뭐 이득을 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12월 31일 날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와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김태우 전 감찰관의 주장이 100%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죠.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 대한 뭐 가택 압수수색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의 반증이고 다만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했던 그분들이 다 임기를 마쳤고 또는 더 기간을 연장해서까지 근무했던 것이 밝혀진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권에서 또 특히 야당이 본인들의 5.18 망언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호재로 쓰기 위해서 또 좀 과하게 주장하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차분하게 그것이 검찰의 수사 중이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면 논란이 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그런 모습은 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외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특히 5.18 그 진상조사특위위원회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력이 안 되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5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튼 이 5.18 문제를 좀 제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국회 안에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도 좀 처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다루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일을 정치권에서 차분히 해야지 안 그렇고 야당에서 자꾸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쟁점화 삼았을 때 나중에는 뭐 별것 아니다. 외려 그 이제 김성태 의원의 경우도 자제분의 그런 이제 취업 문제도 나중에 불거지니까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 현재 환경부 장관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좀 보는 것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환경부가 전 정부에 있는 인사들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문건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이게 보고됐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지시를 했다라는 뭐 이런 진술들이 나온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 사찰을 한다거나 미행을 한다거나 또는 불이익을 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다니던 기업에서 또 다니던 그런 직장에서 쫓겨나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것이 특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그 새롭게 장관으로 임명된 분이 그동안 일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고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블랙리스트다라고 특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전 정부에서 언급했던 블랙리스트와는 다릅니다. 네. 완성성이 네. 다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조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전에는 그냥 사회적 용어로만 언급이 됐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법적인 용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또는 검찰 법원에 대해서 그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정하고 찍어내기 위해서 행정력을,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작용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예. 딱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통해서 먼저 폭로가 되고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김태우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새 정부의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기존에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한 이제 타겟이 설정이 되고 그 타겟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용어로까지 환경부 문건에 대상자 타겟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인 이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도 이 사람들의 태도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시그널을 보내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 고발까지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계획도 이제 또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때문에 그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고 그 자리에 새 정부 인사들이 코드 흔히 말하는 이제 캠프에 있었거나 코드가 맞거나 아니면 민주당 출신들이 그거 다 갔고 전이 딱 지금 정부가 규정한 그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일들이 다시 또 벌어졌고 그런 행위의 과정에 환경부 장관 본인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는 보고도 안 받았고 지시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 인사를 누가 했습니까? 당신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사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윗선 청와대밖에 없는 거니까 청와대에서 했다라는 것 갖다가 환경부 장관 본인이 그 당시에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문제는 이 정부가 한편에서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전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수석까지 감옥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시점에 동시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검찰 수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도덕성에 굉장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님 방금 뭐 윗선 말씀하셨는데 그 야권은 계속 뭐 청와대와 관련돼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부 부처에서 산하기관에도 뭐 이런 압력이 작용된 거 아니냐, 압력 내지 그 이상의 것도 있을지 않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김 전 장관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뭐 검찰은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런 바 없다. 김태우 전 감찰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혜진 의원이 얘기했던 이제 잘려나갔고 표적이 돼서 그만두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사람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그대로 다 근무를 했고 또 임기를 마쳤 더 이상 그 연장해서 근무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냥 사표낸 분도 있죠. 일단은 저희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그동안 그 환경부가 그 환경뿐만 아니라 뭐 문체부 안에서도 이전 박근혜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이제
그 뭐 영화 문화예술계 그다음에 언론인 그리고 그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블랙리스트화해서 그 다니던 직장에서 못 다니게 했던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 정부 공무원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또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그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마치 솎아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 법적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전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결정적 흠집이 나는 것이냐 내지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뭔가를 도모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그 과거 역대 정부의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창출했던 공헌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집권 세력이 되겠죠. 예, 자리 챙겨주기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민주당에만큼은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게 산하기관에 그렇죠 산하기관에 최소한의 어떤 임기가 언제 끝나고 정치 성향 어떤 사람인지 조사 정도는 했다는 자체가 민주당을 바라봤던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기지는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국정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그대로 공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임기가 대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또는 그분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는 것까지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를 하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좀 진행 중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